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4장입니다. 여러분 교재 23페이지를 펴면 되겠습니다. 오늘 4장의 제목은 야곱의 사전 장례 의향서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갔던 장례식은 누구의 장례식이었습니까? 그 장례식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많은 장례식을 이제 목회자로서 가보게 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장례식장 앞에 놓여 있는 그 수많은 줄지어 서 있는 그 화환들, 돌아가신 분의 또 그 자녀들의 그 직장이나 또 사회적인 지위, 위치에 따라서 장례식의 그 어떤 화려함 이런 것들이 더 커지기도 하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돌아가신 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장례식을 우리가 치르고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그 자녀들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허례의식이 너무 심하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되고요. 이제 불과 이틀, 3일 뒤면 이 화환 다 쓰레기가 될 텐데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실제로 2015년 한국 소비자원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례 비용으로 치르는 돈이 평균 1,38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워드 부분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나이를 먹고 이제 죽음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한 번쯤 이제 병을 앓고 또 마지막에는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병을 앓게 되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향하여 가게 되지요. 이 야곱도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자기가 이제 얼마 죽음이 남지 않은 것을 보고 이제 요셉을 부르죠. 그리고 요셉에게 자신의 장례를 이렇게 부탁합니다. 창세기 47장 29절에 보면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해라. 그리고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나를 장사해 달라. 이렇게 자신의 장례를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는요, 자기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자녀들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 합니다. 연세 드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예전에 사람이 돌아가시면 마을에서 또 집에서 돌아가시고 또 장례식을 집 마당에서 치르고 이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많이 접할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앓다가 바로 그 영안실로 가서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낯설죠. 그런데 부모님이 자신의 장례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돌아가시면 자녀들은 굉장히 당황해하죠. 또 준비 없이 돌아가신 그 부모님의 장례식 때문에 자녀들이 또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죽음은 자녀들의 분쟁 3종 세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님이 이제 노년에 병들어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이제 간호하는 문제로 이제 싸운다는 거죠. 누가 간호할 거냐, 뭐 자녀들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서 이제 싸우고요. 두 번째 싸우는 것은 이제 장례식,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뭐 기독교식으로 할 거냐, 불교식으로 할 거냐, 뭐 이러면서 또 자녀들이 싸운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나서 이제 부모님이 남겨놓은 그 작은 유산을 가지고 또 뭐 형제들이 뭐 이렇게 또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는 자신의 장례를 야곱처럼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 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부분은 이제 워크 앤 쉐어를 보면 사전 장례 의향서입니다. 말 그대로 사전 장례 의향서는 사전에 내 죽음을 앞두고 내 장례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그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 놓은 그런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저랑 같이 해볼까요? 26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전 장례 의향서. 먼저 부고가 나오네요. 여러분, 부고는 이제 장례를
알린다는 거잖아요. 죽음을 알린다는 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죽고 나면 나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까운 몇 사람에게만 알려서 정말 작은 장례식을 치르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지금처럼 장례식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장례식을 하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돌아가시는 분은 많아요. 장례식은 계속해서 터지는데 그 장례식에 찾아올 만한 젊은 세대는 없다는 걸 여러분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장례식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장례를 기대하면 사실은 안 됩니다. 실제로 일본에는요, 이제 가족장이 이렇게 많이 이제 그 유행이라 그럴까요? 한다고. 왜냐하면 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자녀들은 이미 현직에서 다 은퇴했어요. 다 오래 사니까. 부모님이 100살 때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70이에요. 그러니까 다 은퇴해 놓으니까 뭐 어디 올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족장이 많이 늘어났고요. 심지어는 하루장. 2017년도에 하루장이 일본의 5%래요. 일본에서는. 하루장이 뭐냐면 돌아가신 그날 바로 장례식을 치러버리는 거예요. 왜? 이틀 3일 장례를 치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실 분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무빈소 장례식도 한답니다. 아예 빈소를 차리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부고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널리 알리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러도 되죠. 그런데 많이 올 사람이 앞으로는 없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겁니다. 자, 장례식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장례를 치를 때 정말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은 내 장례식에 왔으면 좋겠다. 그런 분 있을 거예요. 한번 이름을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례식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길 원한다. 또는 뭐 간소하게 해라. 또는 가족들만 모여서 해라.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례 형식은 뭐 불교식이냐, 기독교식이냐, 천주교식이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 당연히 기독교식이겠죠. 그 다음에 부익임 및 조화. 관례에 따라 하길 바란다. 우리나라 관례는 이렇게 품앗이잖아요. 장례를 치르면 내가 가서 부조하고 또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생기면 부조 받았던 사람이 또 와서 부조를 하고 이게 사실 관례인데 지금까지는 사실 그런 게 우리나라의 문화였지만 앞으로는 이것도 많이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가급적 제한하게 바란다. 뭐 일체 받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염습은 이제 시신을 닦는 건데 사실 이것도 그냥 꼭 시신이 더러워서 닦는다기보다도 그냥 어쩌면은 그냥 관습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특별히 사고로 돌아가시지 않는 한 몸을 이렇게 깨끗이 닦을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여러분 하시고 싶은 대로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수의도 마찬가지지요. 전통 수의를 입혀주기 바란다. 또는 그냥 내가 평소에 입었던 옷을 입혀주기 바란다. 이 수의도 우리나라 전통이 아니라 그래요. 일제시대 때 생겨난 것이고 그 전으로 돌아가 보면 평소 때 입었던 좋은 옷을 입었다 그래요. 자, 관은 어떻습니까? 관. 사회적 위상에 맞는 좋은 관을 해주라. 또는 소박한 관을 선택해주라. 사실 저도 늘 생각하지만 좋은 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틀 뒤에 다 화장터에 가서 타버릴 건데. 요즘에는 종이관이 나왔는데요. 이제 종이로 만든 관인데 가격은 한 2-30만 원 정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연간 한 300-400개 정도 지금 소비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더 낫다고 합니다. 의외로 단단하고 또 이렇게 화장터에서 태우면 이렇게 못이나 이런 것들이 남지 않고 깨끗하기 때문에 훨씬 좋고 사람들이 많이 선택을 한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시신 처리, 오른쪽 27페이지 시신 처리는 여러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장기 기증, 시신 기증 하신 분들은 내가 이미 약정한 대로 기증하기 바란다. 또 화장하게 주기 바란다. 요즘엔 이제 매장도 많지만 화장이 굉장히 많죠. 도시로 갈수록 서울로 가면 거의 90% 이상 사람들이 화장을 하죠. 그러나 이제 시골로 오면 조금 더 화장률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한 7-80% 이제 거의 많은 사람들이 화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장을 한 다음에 납골당에 넣을 거냐 또는 수목장, 그 나무 밑에 뿌리는 거죠. 해양, 바다에 뿌리는 것. 정원은 또 자기 집 정원이나 이런 데 뿌리는 거고요. 또 기타란에 보면 암석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위 아래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두규 교수님이란 분은 자기는 암석장을 선호한다. 왜냐하면 수목장 이렇게 하면
비싸기도 비싸고 또 산불의 위험도 있지만 암석장은 화재의 위험도 없고 벌초할 필요도 없고 그런다고 그분이 썼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디 뭐 뿌리고 말 것도 없이 저는 공중에 뿌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훨훨 이렇게 그냥 완전히 자연으로 완전히 돌아가게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장례식 장소, 그 다음에 장례 비용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기타 뭐 유품 정리나 또 장례식을 어떻게 또 특별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예전에 그 김한란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음악회식으로 장례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특별하게 또 장례식을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미리 의사를 표현해 보시고 날짜를 적으시고 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장을 마치겠는데요. 혹시 아직 미처 다 하지 못한 부분은 이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 이제 커피 한잔 마시면서 한번 잘 생각하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4장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